네, 안녕하십니까. 권쌤의 거꾸로 교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2단원을 들어가게 되죠. 이번 2단원의 커다란 제목은 바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입니다. 근대국가 수립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상은 외세에 의한 침략과 수탈, 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역사죠. 자, 이번 단원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슬픈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조선의 개항입니다. 교과서 54쪽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자, 54쪽부터 여러분들 55쪽, 56, 57, 58쪽까지는 한번 읽은 후에 꼭 거꾸로 교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세기 조선 이제 영조와 정조의 중흥기를 거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조선이죠. 이 19세기의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나라 안은 세도 정치가 판을 치고 있었죠. 여전히 세도 정치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서 끊임없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엉망인데 밖에 서양이나 일본 세력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어요. 그런 서양과 일본 세력의 위협이 끊임없이 있어 오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러할 때 우리나라에서 개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외국에 의한 개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개항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요러던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죠. 이때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이란 왕이 즉위를 했는데요. 이 고종 굉장히 나이도 어렸어요. 뭐 나중에 이제 왕을 하면서도 보여지지만 나이가 어리면서 또 그런 유약한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고종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가 왕으로 했냐? 고종의 아빠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좀 특이하게도 보통 왕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 아빠가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이 흥선대원군은 나름대로의 그 고집과 강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야 되겠다.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이 내놓은 정책은 대원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좀 손꼽을 만한 정책들 위주로 살펴보면은 일단 부정부패를 막고자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패한 관리를 처벌을 굉장히 단호하게 합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그리고 나서 고른 인재 등용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당파에 의해서 인재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랑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죠. 삼정의 문란 공부했었죠. 그 중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됐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물리도록 했어요. 양반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겠지만 이 흥성대원군의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런 양반들의 불만을 억지로 찍어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서원을 정리를 했어요. 이 서원은 공부하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서원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양반들이. 근데 왜 이게 문제점이 됐냐면, 이 서원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근데 서원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 뭐 어디서 수입원이 생기냐? 주변에 있는 그런 농민들을 수탈을 해서, 그게 그 서원에, 음, 여러 가지 뭐 생필품 같은 거 사는데 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 거죠. 그 서원 자체가 그 주변 농민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일종의 학원 같은 거예요. 양반들이 다니는 학원 같은 건데 이 서원을 흥선대원군이 대폭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때도 양반들이 어마어마한 불만을 제기를 했지만 흥선대원군이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막판에 좀 잘못했던 정책이 있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조가 했던 거 수원 화성 짓는 것처럼 흥선대원군도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돈이 없었는데 경복궁을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많은 원망을 듣게 되죠. 자, 요때부터 이제 흥선대원군의 약간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조선 안쪽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조선의 상황에 대응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나라 밖에서는 여러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수교를 거부했어요. 근데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선과 교류를 하고 싶은데 계속 교류를 못하게 막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서양이 침략을 하게 된 거죠. 뭐 침략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침략한 건 아니고 굉장히 일부 군대를 가지고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만만하게 본 거죠. 일단 첫 번째 침략이 1866년에 있었던 그 병인년이죠. 요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어느 나라냐? 바로 프랑스였어요. 자,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일단 구실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천주교도들을 처형한 걸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을 합니다. 이걸 구실로 침략을 했는데 어디로 침략이냐? 광화도로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구실이고요. 실제로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강화도에서 이 프랑스군을 무찌르고 조선군에 패하면서 프랑스군이 물러갑니다. 근데 깔끔하게 물러나면 되는데 무슨 짓을 했냐? 외교 장각이라고 하는 곳을 털었어요. 거기에 있는 보관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물건, 서류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도망갑니다. 외교 장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민년 1871년입니다. 자, 요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또 침략을 하네요. 자, 구실은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 평양까지 갑자기 막 거슬러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통상을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교류하는 걸 거부를 하다 보니까 조선 관리를 가두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상선이요. 근데 평양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이 미국 상선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을 구실로 미국이 군함을 보내 강화도로 침략을 합니다. 왜 강화도로 침략을 하는지는 선생님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어재연이라고 하는 분이 군대를 이끌고 미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미군이 스스로 물러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잘 막아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서양이 이렇게 우리가 수교하고 싶다는 거 알고 조금씩 수교를 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흥선대원군은 반대로 서양 세력과 수교를 더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서양 세력이 맞서오면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척화비를 전국의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더더욱 우리나라가 외국과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 쇄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의 하나예요. 나라를 다 막아버린. 자, 근데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1875년에 누가 침략을 하냐?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대규모로 쳐들어온 건 아니고 군함을 하나 끌고 와요. 운요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군함을 끌고 강화도로 옵니다. 요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침략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갑자기 불법으로 해안 측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안 지형을 조사한다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에게 돌아가라라고 경고를 하니까 일본 군함은 오히려 대포를 쏘며 위협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패합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를 합니다. 개항.
항구를 열라 이거죠. 항구를 열라는 건 이제 음, 우리와 수교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패하면서 개항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약을 맺게 되냐?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무조건 불리한 조약으로 가득 찬 그런 조약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인데 이게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꾸로 교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